신중년을 위한 노후 대책 실전기 재무 세 번째 돈에 당당한 노후를 위한 7대 원칙. 안녕하세요. 송승용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노후를 상담해 드리면서 느꼈던 것들을 7대 원칙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7대 원칙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 지원에 앞서 노후부터 챙기자. 노후 자산 준비를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녀를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교육 자금과 자녀의 결혼 자금, 이런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항상 노후 자금보다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달라져야지 됩니다. 꼭 필요한 노후 자금을 확보해 두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후 준비부터 한 다음에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 것 역시 자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자원 이외에는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내는 나 홀로 10년을 준비하자. 부부가 같은 날 함께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홀로 살아남은 배우자가 행복하게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배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7세인 반면에 여성의 평균 수명은 85.7세로 86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년 이상을 더 살게 되는 거죠. 게다가 평균적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3살 내지 4살 더 나이가 많다는 걸 감안을 하면 아내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대략 7년에서 8년을 더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남편들은 홀로 여생을 보내야 하는 아내를 위해서 8에서 10년 정도의 생활비를 별도로 비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이나 즉시연금과 같은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도 부인을 배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만약에 부부관계가 지금 좋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부관계 개선에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6개월 생활비를 예비할 수 있으면 좋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노후에는 비상예비자금의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비상예비자금으로 비축해 두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예비자금으로 제시하는 이유는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평상시의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 돈이 묶여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벌면서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가급적 넉넉하게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비상예비자금은 다른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에 적합한 상품으로는요, 증권사의 CMA 통장이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MMF 통장을 추천드립니다.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으로 가까운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루만 맡겨도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는데요. 변동금리 상품으로 2019년 기준으로 대략 연 1.3% 내외의 금리를 받을 수 있죠. 또 자동이체 기능 등 은행 통장과 비슷해
월급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MF는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로 단기 채권으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국채, 우량한 회사채 등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데요. 이 역시 CMA처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CMA와는 다르게 자동이체 기능 등이 없어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채권형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5세 이전과 이후는 다르게 계획한다. 연령대별로 돈의 지출 규모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60대까지는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자녀와 관련된 자금 지원이나 아니면 경조사비, 이런 고정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후에 70대를 전후해서는 자녀 지원비가 줄면서 고정비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조사비 역시 70세가 넘어가면서 60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5, 60대와 고정비 지출은 줄지만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70대 이후는 자금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활동력이 많게 살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을 대략 75세 정도로 잡고요. 75세 이전 그리고 75세 이후로 나누어서 자금 계획의 큰 틀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75세라는 기준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의 고령화 백서에서 참고했습니다. 일본 고령화 백서에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는 기준 연령대를 75세 전후로 보고 있죠. 물론 향후 평균 수명이 더욱 늘어나면 이런 기준 또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편하게 해주는 게 자신을 위한 길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원만한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남편들의 경우는요, 나이가 들수록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황혼이혼이 늘고 있는 이유는 아내들이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 의존도가 큰 남편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요.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이런 공적연금을 아내와 나누게 돼서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빈곤한 노년 생활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황혼이혼을 막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지면서 스스로 자기 생활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남편들은 지금부터 요리를 배워서 스스로 먹는 걸 해결하거나 노후에 할 일을 미리 준비해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생활 개선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배우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노는 돈을 통장에 넣어두지 말자. 노후에는 돈을 목적별로 별도의 통장에 넣어두고 관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비 통장, 의료비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저축 통장 이렇게 목적별로 크게 나누어서 적절하게 분산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금을 구분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고요. 목적 없이 목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빌려준 다음에 그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노후에는요, 흐지부지 돈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돈은 구체적인 명령을 부여받지 못하면 호시탐탐 도망가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을 주인이 부리듯이 통장에 있는 자금들을 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한 다음에 어떤 일을 위해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십시오. 돈은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주인한테는 매우 충실한 하인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든 주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돈이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찾아쓰기 힘든 상품들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중간에 찾아쓰기 힘든 상품들을 살펴볼까요? 즉시연금이나 거치식 연금 등 보험 상품들은 중간에 해약이 불가능하거나 해약을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월 지급식 상품은 5년에서 6년 이상 장기간 목돈을 묻어두는 상품으로 중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또 사모펀드, 은행의 신탁 상품들 중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을 선택해 노후 자금을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더불어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처분할 수가 없어 좋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안정적인 현금 구조에 집중하자. 노후에는 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익을 많이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손실이 발생을 해서 돈도 잃고 건강도 잃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예를 들어서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한다거나 남의 말만 듣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금물입니다. 더 완벽한 노후를 위한 지식 더하기. 우리나라 가계자산은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가계의 특징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가계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1.3%로서 미국의 43.8%, 영국의 37.4%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가계 총자산 중에서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중은 평균 13.5%로서 미국의 3.2%나 영국의 2.8%에 비해 대략 3배가 넘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주주택 외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반면에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 중에서 은퇴자산 비중은 24.1%밖에 되지 않아서 미국 가계의 은퇴자산 비중 41.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다른 나라보다 가계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은퇴자산 축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가계금융자산 중에서도요, 예금과 저축성보험이 70% 이상을 차지해서 금융자산 운영이 매우 안정지향적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도 소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자, 지금까지 돈의 당당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7가지 원칙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